안녕하세요.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의 저자 주하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난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괜찮아질 수 있을까? 한시름 놓을만 하면 돈 문제가 터지고 또 한시름 놓을만 하면 관계 문제가 터지는 우리 삶에 진짜 행복이라는 게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 아마 누구라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행복의 진짜 의미를 찾아서 정말 수십 년을 헤매면서 살았고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행복을 찾게 됐던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은 좀 많이 가난했어요. 생활고에 굉장히 시달렸고 결국에 이제 엄마는 장사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외할머니께 저희를 맡겨 놓으셨어요. 외할머니는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무능한 사위와 주렁주렁 달려있는 세 손녀가 자신의 딸을 좀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술을 자주 드셨고 그럴 때면 저희한테 좀 상처가 되는 말들을 퍼부으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할머니가 술에 취해서 부엌에서 칼을 뽑아서 오셨어요. 저와 언니는 너무나 놀라서 이제 방으로 달아났죠. 정말 문고리를 죽을 힘을 다해서 꽉 붙잡고 벌벌 떨면서 울었지만 그 당시 아무도 저희를 구해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칼로 방문을 찍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셨고 저희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문고리를 붙잡았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할머니께서도 지치셨는지 어느새 밖은 고요해졌고 저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봤어요. 할머니가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저희는 정말 그때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도망쳐서 뛰쳐나갔어요.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간 거죠. 하지만 피곤해 지쳐있던 엄마는 저희 말을 일단 믿지 않으셨고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오히려 저희를 혼을 내셨어요.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어서 저희는 거리를 계속 서성거리면서 할머니가 빨리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이렇게 보호자로부터 부정당한 그런 경험을 했던 저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는 왜 태어났지? 난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했고 두려움도 많았어요. 결국 아빠는 엄마와 헤어지셨고 어느 날 저는 아빠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혼자 용기를 내서 버스를 타고 아빠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 당시 사교 댄스에 빠져 있으셨고 약속이 있다면서 저를 서둘러 돌려 보내시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서글퍼서 그때 버스에서 펑펑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아마 누구라도 이런 경험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경험과 상처 말이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도 부모님의 역할이 처음이었고 할머니도 할머니의 역할이 처음이었으니까 완벽하게 해낼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이죠.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막 의도를 했던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도 그 당시 너무나 어리고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무의식에 새겨진 그 거절의 상처가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제 삶을 이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즉 내면의 나보다 외면의 나로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뭘 했냐고요. 제가 IQ가 굉장히 낮아요. IQ가 103인데 그 103의 IQ로 정말 코피가 터지게 공부를 했고 대학 학비와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어를 독학으로 마스터를 했고 새벽 기상과 독서로 자기 개발을 놓치지 않았고 매일의 운동으로 몸매를 관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했던 제 삶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독하게 앞만 보고 달려서 자수성가한 학원장 그리고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었죠. 이렇게 외부에서 보여지는 모든 걸 잘 가꾸면 전 제 삶이 정말 괜찮아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삶이 진짜 괜찮아지고 행복해졌냐고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답은 아니오였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다 괜찮아 보이는데 제 내면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사라지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허무하고 공허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얼마나 더 달려야지만 난 행복해질 수 있는 건지 좀 그런 것도 굉장히 막막했고요. 근데 어느 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행복이 뭘까? 정말 행복이 뭘까? 그래서 저는 제 자신과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고요?
저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 저의 삶의 고비마다 행복을 이미 느끼고 있었고 그 행복의 원동력이 시련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내렸던 행복의 정의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삶에 어떤 문제와 시련이 없는 게 그렇게 편안한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저의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 순간이 언제였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남이 아닌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했던 그 순간이더라고요. 하지만 행복의 잣대를 내가 아니라 남으로 뒀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행복한지 아닌지조차도 저는 구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저는 문제와 시련이 없는 삶을 행복의 조건으로 원했지만 오히려 그 시련을 극복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를 인정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의 시련을 극복할 때마다 저의 내면과 외면의 그런 성장이 있었고 그 성장이 저를 인정하는 한 어떤 계기가 됐던 거죠. 행복에는 진짜 행복과 도피성 행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경험했던 진짜 행복은 시련을 이겨내면서 성장하는 과정에 느꼈던 행복이었고, 도피성 행복은 술잔을 기울이면서 친구들과 푸념을 할 때 느꼈던 행복이었어요. 보통은 도피성 행복이 더 쉽게 더 자주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보니까 많이들 선호들 하세요. 하지만 도피성 행복은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시련을 저에게 가져다 줄 뿐, 그걸 해결하는 진짜 행복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죽을 것처럼 힘들더라도 오히려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와 시련을 진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삶의 업그레이드는 물론 진짜 행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문제와 지금의 시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그것을 성장과 진짜 행복의 원동력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